안녕하세요. 오늘 연수 시작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네, 오늘 교환 강의를 맡은 황은지라고 하고요. 제가 곧 화면 공유하고 바로 연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의 연수 교환을 공유해 드릴 예정인데요. 오늘 연수 교환은 PPT로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채팅창에 오늘의 연수 교환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네, 교환 공유 받아주시고요. 지금 이렇게 제가 교환을 댓글창에 드리고 있는 중이고요. 오늘 캔바를 이용해서 일어날 수 있는 실제 연수 상황, 그리고 강의 상황에서의 기술적 에러 상황에 대한 대처법에 대한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게 MS의 PPT로 만들어진 교환이고, 하지만 MS PPT와 캔바는 서로 호환이 잘 됩니다. 캔바로 만들 수 있는 콘텐츠들이 많은데 호환성이 좋기 때문에 지금 제가 댓글창에 업로드 해드린 이 교환을 캔바로 옮겨서 이 내용을 캔바 안에서 보여드리면서 실습 위주의 1시간 연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캔바 계정으로 로그인을 할게요. 캔바가 최근에 UI가 많이 업데이트되면서 캔바를 기존에 사용하시던 선생님들께서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왜 바뀌었지? 안 되지? 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캔바에서 5월 달에 집중적으로 업데이트한 비주얼 스위트가 교육 계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화면 공유가 네, 선생님 지금 화면 공유가 잘 되고 있을까요? 지금 캔바 홈화면이 혹시 보이시나요? 보이시면 댓글창에 0번 한 번만 눌러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이주리 선생님. 그러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캔바에서는 직접 콘텐츠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만들 수 있는 콘텐츠가 이 홈화면에서 시트부터 덕스, 화이트보드 등 정말 다양한데요. 이 중에서 캔바가 좋은 점이 기존에 본인이 갖고 있는 자료를 업로드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PDF랑 PPT를 업로드했을 때 그거를 캔바만의 방식으로 기능을 더해서 쓸 수가 있는데요. 이때 저희 오늘의 교환인 MS PPT를 캔바에 한번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업로드 버튼을 누르고 파일 업로드를 누른 다음에 호환이 한번 잘 되는지 볼게요. 다운로드 되어 있는 우리 엣지 사업단의 템플릿을 캔바에 업로드를 하면 나의 교육 계정의 최근 디자인의 템플릿이 뜨게 됩니다. 그러면 이 MS PPT였지만 캔바에서 잘 인식을 해주는지 볼게요. 그러면 캔바의 프레젠테이션 모드로 보이는데 지금 이게 폰트가 좀 깨져 보이죠? 근데 이거는 기존의 컴퓨터에 MS PPT의 폰트가 없을 때도 비슷한 현상입니다. 저는 종종 제가 갖고 있는 공유받은 PPT 같은 자료를 캔바에 업로드해서 쓰곤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MS PPT도 여러 군데 컴퓨터에 갔을 때 그 폰트가 없으면 폰트 깨짐 현상이 일어나는데 캔바는 여기에 인식된 모든 슬라이드의 아리모 이 폰트를 내가 원하는 특정 폰트로 클릭을 하면 슬라이드에 있는 모든 이 폰트를 한 번에 내가 선택한 폰트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옆으로 늘어나 있으니 세로로 조금 얄쌍한 이 장고딕 폰트로 한번 모두 변경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모든 수십 장의 슬라이드에 인식된 모든 폰트들이 장고딕체로 바뀌면서 이제 이렇게 조금씩만 조정해주면 문제없는 하나의 강의안이 되었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넣어놓은 MS PPT의 링크도 여기에 다 잘 살아있는 걸 볼 수 있죠. 지금 이 교환을 바탕으로 지금부터 캔바 교육 계정으로 학생들과 수업을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기술적 에러 사항에 대한 연수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교육 계정의 활용법, 그리고 실제로 학생들과의 수업이나 아니면 또는 수업 및 업무 자료를 만들 때 캔바의 강력한 기능인 협업을 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처, 그리고 교육 계정에서 학생들에게 과제를 배부하고 할당할 때 헷갈리는 부분들, 마지막은 플랫폼 기기 접근성 문제로 총 4가지 카테고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 계정을 발급받는 방법에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캔바 강의를 나갈 때 선생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저는 이 버튼명이 아닌데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캔바 계정을 한번 봐볼게요. 먼저 교육 계정을 발급받는 방법은 그냥 캔바라고 치시면 인터넷에서 교육용 캔바, 그냥 구글 창이든 네이버에 쳤을 때 바로 교육용 캔바라는 곳이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그냥 검색했을 때 여기에 들어가면 어디서 교육계정 업그레이드를 받죠? 라고 하시는데 교육용 캔바를 클릭하면 바로 선생님 인증을 받을 수 있는 페이지로 연결이 돼요. 여기에 클릭을 하시면 이제 개인적인 선생님들의 정보를 입력하고 정부24나 교사가 행정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재직증명서를 제출만 해주면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헷갈리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선생님 저는 어, 가입을 했는데 이렇게 설정 탭에 들어가면 업그레이드가 되었는데 저의 이름은 이렇게 업그레이드된 계정 이름이 수업이에요 라고 하시는 선생님이 있고 어떤 선생님은 전 업그레이드 된 건데 학교 팀이라고 뜨는데 이거 잘 업그레이드 된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업그레이드 되고 난 프로필로 저희가 교육 계정이 됐는지를 확인하는데 제가 첫 번째 슬라이드에 넣어 놓은 거는 연수생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세요. 제 수업 교육팀의 이름은 수업이에요. 제 교육팀의 이름은 학교팀이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2가지 다 정상적으로 캔바 교육계정 업그레이드 되신 게 맞습니다. 다만 이 수업이라고 보이는 교육계정은 어떤 의미냐면요. 캔바에 가입을 스스로 해주시고 그 개인이 계직증명서를 제출해서 교육계정 업그레이드가 되신 분들이 수업이에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학교 관리자가 학교를 위한 캔바 교육계정 팀을 만들어 놨고 그 학교팀을 통해서 교육계정 업그레이드 되신 분들은 학교팀이라는 교육계정에 속해서 교육계정을 이용하실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2가지가 교사로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모두 똑같은데 이 수업과 학교팀 그리고 세부적인 버튼의 명칭이 살짝 달라서 연수 중에 계속 질문을 주시거든요.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캔바에서 여기 있는 홈화면에 햄버거 버튼을 누르면 학교팀 가입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 학교의 어떤 선생님께서 모든 선생님이 학교 팀을 통해서 교육 계정을 쉽게 업그레이드 받으실 수 있게 따로 재직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가입을 해 놓은 상태라면 검색이 됩니다. 저도 저희 학교의 관리자거든요. 검색하면 우리 학교가 이렇게 관리자가 만들어 놓은 팀이 있어서 내가 여기에 가입 요청을 하면 바로 교사로서 승인받을 수 있구나를 아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한 학교당 무조건 하나의 팀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보시면 익산 한벌초등학교 2개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지금 캔바 제도가 어, 교육용 캔바라고 치셨을 때 학교 관리자가 여러 명일 수 있는 상태입니다. 검색해서 걸려서 이걸 클릭받으면 네, 주리 선생님 맞습니다. 여기서 클릭을 해서 관리자가 승인해 주면은 개인적으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교육 계정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그런 방식으로 업그레이드가 된 교사의 팀은 프로필을 클릭했을 때 학교 팀 교육 계정이라고 뜨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차피 교육 계정이면 된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막상 강의를 나갔을 때 선생님들께서 저는 왜 학교팀이라고 뜨죠? 저는 왜 수업이라고 뜨죠? 이 질문을 했을 때 답하기 애매한 부분이어서 교환의 첫 번째 교육 계정에 관한 설명으로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수업은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 캔바라고 치고 교육용 캔바를 눌러서 본인이 직접 재직증명서를 개인적으로 제출해서 승인받은 계정, 학교팀은 여기에 캔바 홈의 햄버거 버튼을 누르고 학교팀 가입을 누르셔서 교육계정이 되신 계정 또는 학교 관리자가 아예 지정해서 교육계정으로 만든 계정이 학교팀이라고 뜨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검색을 해서 교육용 캔바로 가는 것 말고도 프로필에서 설정 탭을 요금제 탭이 있어요. 이게 보통은 돈을 내야지 캔바에 있는 유료 요소를 쓸 수 있는데
캔바의 교육 계정은 캔바의 모든 요소를 무료로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요금 제한에 들어가면 또 캔바의 교육용 탭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교육 계정 인증을 받는 곳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교사를 클릭하고 인증받기를 누르면 개인 계정 업그레이드. 그다음에 학교 및 학군 문의하면은 이게 내가 우리 학교의 관리자 팀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것도 정말 간단한 게 나는 우리 학교의 관리자야 하고 재직증명서 제출하면 하나의 학교팀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일일이 엄청 세부적으로 이 학교가 몇 번 관리자가 생겼는지, 한 명의 교사가 재직증명서를 몇 번 제출했는지 이런 거를 캔바에서 검토하지 않아서 저처럼 지금 저는 굉장히 교육팀이 많잖아요. 이게 여러 번 반복해서 인증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여러 팀의 교육 계정을 가져서 분리해서 교육 계정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질문이 생각보다 질문이 나왔을 때 선생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강의를 나갔을 때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어서 첫 번째 부분에 제가 기술적 애로사항을 1-1번으로 넣어놨고요. 두 번째 부분은 이것과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 계정이 이렇게 수업이냐 학교 팀이냐에 따라서 다른 점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캔바 홈에서 이제 교육 계정이 가지는 권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교육 계정을 가진 교사는 지금 이 최근 디자인에 내가 만들 수 있는 콘텐츠 용량이 100GB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캔바에 있는 유료 요소들을 모두 다 무료로 쓸 수 있게 돼요. 게다가 한 명의 교사는 프로필을 누르고 설정 탭에 들어가면 팀원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데 팀원 탭에 들어가면 나의 교육 계정이 가지는 고유한 초대 링크가 있으며 이 초대 링크를 500명에게까지 주어서 그 500명이 초대를 받으면 즉 이 500명은 학생이겠죠. 학생이나 뭐 동료나 지인이나 500명의 이메일을 가진 사람에게 초대를 해서 이 500명도 캔바에 있는 유료 요소를 모두 무료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초대하는 버튼이 팀원인 것까진 수업팀과 학교팀이 똑같아요. 그런데 이 밑에 이 명칭이 좀 달라요. 지금 개인 계정으로 업그레이드 된 팀은 그룹이라고 뜨고요. 그 다음에 저처럼 또 학교팀이 있으신 분들은 버튼명이 다를 거예요. 학교팀에 들어가서 똑같이 설정 탭에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 팀원 밑에 있는 게 방금 전에 그룹이었는데 여기는 수업이라고 뜹니다. 이 버튼 명칭이 다를 뿐이에요. 그룹과 수업이라고 명칭이 다른데 이 버튼이 하는 역할, 여기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팀원은 어떤 개념이냐면 똑같아요. 여기서 학교팀으로 업그레이드된 교사여도 500명을 초대할 수 있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학교팀에 수많은 교사들이 있어도 각 교사별로 본인의 스페이스가 있어서 그 스페이스마다 500명씩을 초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수업의 개념은 이 팀원 탭이 나라는 교육 계정에, 교사의 교육 계정에 500명까지를 학교에 입학시켜서 캔바를 무료로 쓸 수 있게 해주는 개념이라면 이 수업과 그리고 그룹이라는 이 버튼은 내가 반 배정을 하는 개념 또는 우리 반에 모둠을 나눠서 그 모둠한테 특정하게 과제를 부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진짜로 선생님을 이 그룹을 만든 후에 초대를 드려볼게요. 여기서 그룹에서 제가 오늘 교환 설명회 그룹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룹을 만들고 이 그룹에 고유한 초대 링크를 또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룹으로 초대를 해도 나의 팀원이 됨과 동시에 이 그룹에게만 특정 과제를 부여하거나 이 그룹만 협업하자고 불러올 수 있는 반이 하나가 생성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댓글창에 선생님들께 이 그룹의 초대 링크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 혹시 지금 교육 계정이시더라도 학생 입장에서의 화면을 체험해보고 싶으시면 이 그룹의 초대 링크에 응해주시면 됩니다. 저도 똑같이 학생 테스트 계정으로 이 그룹에 초대에 응해보겠습니다. 엣지로 들어가서 그룹의 초대 링크를 누르고 구글 계정이 있으면 되니 동의미 계속하기. 저도 학생 계정으로 테스트 계정으로 이 초대에 응해볼게요. 그래서 그룹, 수업, 버튼의 명칭이 학교팀으로 업그레이드 되었느냐,
개인 계정으로 재직증명서를 제출했느냐에 따라 다를 뿐 그룹과 수업은 동일한 역할이고요. 자, 이렇게 초대받은 학생의 계정은 이제 여기서 제가 교환에 설명해 놓은 세 번째 개념이 나오는데요. 학생 입장에서 중간에 선생님 분명히 저 초대해 주셨는데 저는 유료요소 실습이 안 돼요. 선생님이 주신 과제가 안 보여요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게 학생의 모습이거든요. 학생의 계정에서 그게 안 보이는 이유는 학생은 초대를 받은 즉시 교사가 초대한 교육용 계정의 의미를 가진 수업 또는 학교팀의 팀원 중에 한 명이 됩니다. 그런데 학생은 본인의 원래 이메일 계정은 당연히 무료 계정이에요. 교사가 초대를 해주지 않는 이상은 무료 계정이에요. 학생이 실수로 작업을 하다가 팀이 두 개가 생성이 되어 있는데 자신의 프로필을 누르고 실수로 개인의 무료 팀에서 작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하다가 안 돼요라고 하면은 교사가 그리고 강의를 나간 강사가 학생이 혹시 무료 팀에 있을 때 작업이 안 되고 과제 알림이 안 갈 수 있으니 반드시 교사가 초대한 수업팀 내에서 작업을 해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먼저 해주시면 좋습니다. 학생이 팀을 실수로 전환하는 일이 없게 초반에 알려주시면 좋고요. 또 하나 교사 입장에서 학생 입장에서 들어오자마자 초대받자마자 해줘야 되는 일이 있는데요. 바로 이 설정 탭에서 학생의 이름을 교사가 알아볼 수 있게 번호 플러스 이름이나 학번 플러스 이름으로 편집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후에 이제 곧 저희가 체험해보게 될 캔바 내에서 과제를 주고 과제를 다시 배부하고 수합하는 과정에서 누가 어떤 과제를 냈는지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제가 교환에도 학생 입장에서 초대를 받은 직후에 설명을 적어놨는데 선생님께서 방금 학생 입장으로 초대받아 보셨다면 이제 학생 입장에서 수업과 그룹 탭의 차이는 그냥 단순히 명칭의 차이일 뿐이고 반배정을 하는 개념이고 지금 제가 1-5번에 학생 초대 후에 학생의 이름을 설정하는 게 왜 중요한지는 이 뒤쪽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만 초대하자마자 학생의 이름을 바꿔놓는 거를 요청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보이냐면 학생이 이름을 변경하지 않으면 이렇게 본인이 원래 이 이메일에 설정해 놓은 이름으로 보이고 지금 이렇게 이름이 설정되어 있는 학생들을 불러와서 쉽게 협업을 할 수 있는 게 캔바 교육팀의 장점이거든요. 근데 그게 어렵기 때문에 오자마자 반별로 통일된 이름 설정이 필요합니다. 보시면 팀원 탭은 반배정의 개념이 없이 짜르르르 나의 교육 계정에 초대된 모든 팀원들의 이름이 보입니다. 이게 500명까지 초대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그룹 탭은 선생님들께서 특히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대상으로 강의를 나가시거나 선생님이 중고등학교 선생님이시라면 여기에 이 그룹을 지어놓는 게 반배정의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들어가시는 반별로 학생들을 묶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묶어놓은 게 없으면 500명이 쪼르륵 모든 팀에 있어서 나중에 들어가는 1학년 1반에만 과제를 주거나 1학년 1반과만 협업을 하고 싶을 때 그 학생들만 찝어서 과제를 할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반드시 초대를 했다면 그룹을 지어주는 과정이 필요하고 처음부터 그룹을 만들어 놓고 이 그룹의 초대 링크를 주는 게 가장 편하시고요. 그 다음에 혹시 실수로 일반 팀원으로 초대하셨다면 나중에도 그룹에 넣으실 수 있습니다. 선택 버튼을 누르고 그 학생을 특정 그룹으로 옮겨 넣을 수가 있어요. 이게 이 버튼, 그룹에 추가하는 기능이 최근에 2주 전에 캔바에서 업데이트된 기능입니다. 학생의 이름 변경까지 끝났다면 이제 제가 방금 전에 초대받자마자 보여드린 학생이 유료 요소 사용이 안 돼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교사는 수업 탭과 개인 탭에 학생이 혹시 팀이 전환되어서 개인 무료 팀에서 작업하고 있는 게 아닌지 확인을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DM으로 질문을 주신 선생님이 계신데 PPT를 캔바에 업로드하는 빠른 방법 질문 주셨어요. 네, 초반에 제가 들어오자마자 설명을 드려서 놓치신 선생님이 계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선생님, 캔바에는 업로드할 수 있는 파일 형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업로드할 수 있는 게 PPT랑 PDF 파일, CSV 파일 같은 시트 파일로 다 업로드가 되거든요. 근데 그냥 단순히 업로드가 되는 게 아니라 호환이 돼요, 호환. 그래서 저는
보통 저희가 캔바로 만든 PPT 너무 유용하지만 대부분 출판사나 아니면 다른 선생님들이 공유해 주시는 PPT가 MS의 PPT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MS의 PPT와 캔바에 있는 발표 기능을 동시에 쓰고 싶을 때 저는 이렇게 파일을 업로드해서 쓰곤 합니다. 우리의 교환을 저희 이렇게 업로드를 클릭하게 되면 최근 디자인에 캔바의 MS PPT가 업로드 되게 돼요. 지금 늦게 들어오신 선생님 위해서 채팅창에 교환도 한 번 더 드릴게요. 네, 이렇게 업로드가 되면은 캔바에 나의 MS PPT를 업로드한 상태에서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MS의 교환이지만 캔바만의 PPT로 프레젠테이션으로 변환이 되게 되거든요. 근데 당연히 이때 기존의 이 MS의 폰트가 캔바에 없는 폰트라면 폰트가 깨지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빠르게 저희가 캔바의 디자인 기능을 이용해서 보기 좋은 형태로 편집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캔바의 기능 중 하나가 이 모든 슬라이드에 올라간 이 폰트가 아리모라는 채로 인식이 돼서 이렇게 호환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저희 교환의 폰트는 다른 폰트였거든요. 네, 캔바에서 이렇게 업로드가 될 때 그 폰트가 캔바와 제휴맺은 폰트 회사가 아니니까 아리모체로 인식을 한 거예요. 이때 선생님께서 바꾸고 싶은 폰트가 도현이다. 도현체, 배달의 민족 도현체다라고 하면 클릭을 하면 이 모든 슬라이드에 걸린 아리모체를 한 번에 도현체로 변경을 한 방에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빠른 편집이 가능하거든요. 모두 변경 눌러주시면 내 모든 슬라이드에 있던 이 아리모체가 한 번에 도현체로 바뀌어서 많이 다듬을 필요 없이 이 교환을 캔바 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캔바에서 쓸 수 있는 캔바만의 PPT 기능을 바로 적용할 수 있는데 캔바는 이제 PPT를 캔바에서 만든 이후에 프레젠테이션이나 전체 보기를 눌러서 발표 모드로 들어가게 된다면 캔바에서만 쓸 수 있는 PPT 기능이 이 하단에 있어요. 더보기를 누르면 여기서 캔바의 타이머 위젯을 꺼내서 발표 중간에 쉬는 시간이나 활동 시간을 부여해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더보기를 누르고 마우스 포인터가 없을 때 이 큐어를 클릭한 나의 기기가 마우스 포인터가 되게 원격 제어 기능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캔바만의 귀여운 매직 중간에 주의 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판서 툴이 없을 때 PPT를 켜놓고 페이지에다 판서를 하면서 강의나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 캔바 라이브 모드를 킨다면 이 발표를 진행하면서 이 큐어를 인식한 사람이 입장을 해서 이 발표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상호소통하는 수업이나 강의를 진행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캔바로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쓸 수 있는 기능들이고 특히 이 모든 기능 중에 가장 최강인 기능은 캔바 내에서 캔바에 접속해서 캔바에 만든 PPT로 발표자 보기 모드를 열 수 있다는 점인데요. 여기에서 듀얼 모니터 환경에서 발표를 하신다고 하실 때, 강의를 하신다고 하실 때 나의 본 모니터에 교사가 강사가 보는 모니터에 이 발표자 모드를 띄워놓으면 그리기부터 매직 단축키, 타이머, 원격 제어를 다 쓸 수 있고 미리 어떤 슬라이드가 있는지 보면서 다음 슬라이드를 선택해서 전체 화면, 본 모니터에 어떤 화면이 뜨게 할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에서 꼭 말해야 되는 것들을 메모를 해둘 수 있죠. 이거는 PPT의 슬라이드 노트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캔바로 발표를 할 때 쓸 수 있는 귀여운 기능들이 있고 또 캔바 내에서 이 템플릿을 편집할 때 폰트를 일괄적으로 한 번에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여기서 추가하고 싶은 요소가 있을 때 기존의 MS PPT의 요소를 추가하려면 그림을 내가 따로 픽사베이나 핀터레스트에서 구해야 됐다면 캔바는 수많은 소스가 이 안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필요한 게 하트 요소다. 검색했을 때 이 요소를 여기 MS의 PPT에 덧댈 수가 있다는 거. 이런 점들이 매우 편리해서 저는 급하게 수업을 준비할 때나 공유받은 자료를 끌어와서 수업을 할 때 그냥 캔바에 자료를 업로드하고 내 입맛대로 캔바로 편집하는 게 쉬우니까 이런 식으로 요소를 더하거나 텍스트를 더하거나 내가 가진 자료를 업로드하거나 무언가를 그려서 이 교환을 나만의 스타일로 완성시키곤 합니다. 선생님들께서도
그냥 MS PPT 자체로 쓸 때가 편하실 때가 있고 아마 이런 식으로 업로드해서 편집하시는 게 좀 빠르게 편집이 가능하신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이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첫 번째 교육계정 활용법을 설명하면서 PPT에 대한 내용을 잠깐 질문이 나온 김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1-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최근에 업데이트됐고 캔바 교육계정에서 아주 유의미한 업데이트가 이루어진 부분이어서 저희 반에서도 실제로 제가 최근에 캔바를 사용할 때 문제가 됐고 많은 선생님이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강의에서 질문을 하실 걸로 예상이 돼요. 캔바 교육 계정에서 업데이트가 무엇이 됐는지를 제가 쭉 둘러봤는데요. 이 부분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교육 계정의 설정 탭에서 교사가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이 매우 늘어났어요. 사용 권한. 이 탭이 원래는 거의 무의미했거든요. 근데 이 사용 권한을 보시면 클릭해 보시면 교사가 캔바에 있는 모든 AI 기능이나 캔바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 앱들을 통제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습니다. 원래 캔바에서는 캔바에 챗GPT도 있고 캔바에 사진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어떤 AI 기능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기능들이 팀원에서 학생 역할인 학생들은 쓸 수가 없게 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매직라이트라는 챗GPT 기능들은 만 13세 이상이 쓸 수 있는 실제 오픈 AI의 챗GPT 기능이기 때문에 학생 역할인 거는 초등학생도 학생일 수 있기 때문에 캔바에서 자체적으로 아예 그 기능을 못 쓰게 막아놨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중고등학교에서 캔바를 쓰시는 교사들 그리고 초대받은 학생들은 그 연령이 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불편하고 그 중고등학생들이 이 AI 기능을 쓸 때 대책이 뭐였냐면 그 학생들을 일시적으로 교사 역할로 격상시켜서 AI 기능을 수업에 이용하는 방식으로 강의할 때 안내를 했었습니다. 근데 실은 그렇게 해서 AI 기능을 쓸 수는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학생이 교사가 되었을 때 교사 역할인 학생들은 누군가를 초대할 수 있는 권한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불편한 점이었는데 사용 권한 탭이 최근에 업데이트되면서 여기서 매직 및 AI에서 매직 라이트나 매직 에딧, 미디어 등의 모든 매직 땡땡땡이 붙은 AI 기능들을 교사가 이 교육팀원에 초대된 교사만 쓰게 할지 아니면 팀 관리자를 제외한 교사와 학생 모두 허용하지 않을지 아니면 학생 역할이든 교사 역할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이용하게 할지가 이 부분이 새롭게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일주일 반 전에. 그래서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은 학기 초에 만 13세 이상의 학생들이면 학부모님의 동의를 받았다면 학생들 모든 사람이 이 권한을 쓸 수 있게 설정하신 뒤에 학생들과 캔바를 이용해서 AI 기능을 쓰셔도 좋고 초등학교 선생님이신 경우에 연령이 안 되었으니까 이런 AI 기능들은 교사만 쓸 수 있게 교사 전용으로 해주셔도 좋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매직 인사이트부터 캔바 AI 이런 거는 캔바 최근에 5월에 업데이트된 것이고 캔바 코드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있는 매직 라이트는 원래부터 있던 기능인데 이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이 궁금하시다면 이거를 클릭하시면 캔바가 제공해주는 튜토리얼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정말 큰 캔바의 최근 교육 계정 내의 업데이트였고요. 또 하나가 앱 및 통합입니다. 제가 이거를 어떤 수업을 하다가 발견하게 되었냐면요. 학생들과 함께 캔바로 수업할 때 앱을 이용해서 수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저도 학생 테스트 계정, 방금 초대받은 학생 테스트 계정으로 왔는데요. 홈에서 학생이 이제 자료를 만드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학생 화면에서 PPT를 만들고 이 학생이 작업을 하다가 캔바에 있는 특정 앱을 교사와 함께 수업해서 배웠었고 그 앱을 이용하려는 상황이라고 해볼게요. 사진과 관련된 앱 중에 목업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어떤 틀에 합성해주는 앱인데요. 학생은 보통 이 앱에서 본인이 사용하고 싶은 앱이 있으면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목업 말고 원래 있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볼게요. 어떤 특정 앱에 접근하려고 한다기보다는 학생이 이 앱 버튼을 누르면 원래는 캔바에 있는 정말
1000가지 정도의 1000가지도 넘는 앱들이 쫙 보여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학생의 화면에 앱을 클릭하면 앱이 인기 앱이 4 개밖에 안 보이고 또 사진 편집과 동영상 애니메이션에 대한 앱도 1개 정도밖에 안 보입니다. 학생 화면에 앱이 정말 적게 보이는데 교사 화면으로 가볼게요. 지금 이 교사 화면에서 제가 앱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교사 입장에서는 앱이 인기 앱들이 이렇게 쫙 뜨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AI 생성 앱부터 해서 캔바에 들어와 있는 다른 외부의 앱들이 인앱으로 들어와 있는 것들이 예 제약이 없이 쫙 보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마치 구글에서 관리 콘솔에서 이 크롬북이나 태블릿에 어떤 앱이 보이게 할지, 어떤 앱을 사용할 수 있게 할지 교사가 어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MS도 그런 권한이 있듯이 캔바도 캔바에 있는 수많은 앱들 중에 학생이 접근하면 되고 안 되는 앱들의 연령들이 너무 제각각이어서 이거를 교사가 허락해 준 앱들만 접근할 수 있게 업데이트가 된 것 같아요. 처음에 저는 약간 불편하다고 느꼈거든요. 왜냐면 애들이랑 인제 항상 쓰던 앱을 이용하려고 할 때 일일이 제가 권한을 부여해 줘야 돼서 불편하다고 느꼈는데 생각을 해 보니 너무 많은 앱들 학생이 예를 들어서 쟤는 태블릿에 애들이 유튜브를 못 보게 분명히 막아 놨는데 아이들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캔바 내 유튜브라는 앱이 있기 때문인데 여기서 캔바에 들어가서 제가 걸어 놓은 이 유튜브를 클릭해서 여기에서 검색해서 유튜브를 보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교사가 앱 및 통합해서 앱 관리를 누르고 허용을 해준 앱들만 쓸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이런 앱들은 체크를 안 해주시면 되고 아이들이랑 이번 수업에 한번 사용해 볼까 하는 앱이 생기셨다면 클릭을 하면 이 앱은 학생들에게 이제 팝업으로 뜨게 됩니다. 또는 검색했을 때 그 앱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최근에 업데이트된 건데 수업을 실제로 할 때 학생들도 선생님 저 앱 안 보여요." 해서 저도 적잖이 일 주일 전에 당황을 했었고 근데 왜 그럴까 원인을 분석해 봐도 아무 데도 정보가 안 나와 있었는데 이 제어 및 권한이 교육 과정에서 유일하게 업데이트가 크게 된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AI 기능을 누가 쓰게 할지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캔바에 들어와 있는 인앱 중에 어떤 앱을 학생에게 보이게 할지를 설정하는 권한이 교사 교육 계정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기능을 잘 활용하시고 또 앞으로 캔바 관련 강의를 나가셨을 때 이 두 기능이 업데이트 되었음을 알려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제어 기능 업데이트까지 이제 이거는 오늘 업데이트해서 교환에 지금 공유 드린 교환에 1-8번 내용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협업에 관련된 내용으로 가볼게요. 캔바 내에서 공유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제가 한번 선생님들과 협업을 하는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어 수업을 할 때 캔바의 템플릿을 검색을 하실 때 이것도 최근에 업데이트된 부분인데 원래는 그냥 검색을 하면 템플릿이 떴어요. 근데 최근에 UI가 업데이트되면서 일 주일 반 전부터 내가 기존에 캔바에서 만들었던 자료를 검색하는 탭, 캔바의 크리에이터들이 만들어 놓은 템플릿을 이용하기 위한 템플릿을 검색하는 탭, 그리고 최신 캔바의 AI 기능들을 검색하는 탭으로 나뉘었는데요. 무언가 선생님이 템플릿을 찾고 싶으실 때는 이 템플릿 탭에 놓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숨어 있었던 필터링이 이렇게 카테고리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토글을 내리면 쓸 수 있게 바뀌었는데요. 여기서 나는 포스터만 볼 거야 라고 하면 클릭을 하시면 포스터만 쫙 정렬이 되게 돼 있어요. 제가 한번 롤링 페이퍼 템플릿 하나로 들어가 볼게요. 이 템플릿 맞춤 편집하기를 누르고 여기에서 교사가 인제 학생들과 협업을 할 때 반의 학급에 전학생이 생겨서 원래는 롤링 페이퍼 템플릿을 교사가 출력해서 학생들에게 나눠 주고 한 명 한 명씩 글을 적고 다 적으면 넘기고, 넘기고, 넘기고 시간이 좀 걸리는데 캔바를 이용해서 인제 한 번에 협업해서 전학생을 위한 롤링 페이퍼를 작성하는 아이디어를 냈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전학생 황은지에게 롤링 페이퍼. 교사가 이렇게 다듬고 캔바의 강력한 공유 기능 중 우측 상단을 누르고 공유 버튼을 누르면 있는 협업 기능을 이용하려고 해볼게요. 네, 이때 캔바에서 누군가 혼자 작업하던 거에 여러 명을 불러올 때 이때 협업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1번은 교사가 초대한 학생들, 즉 같은 교육팀에 속해 있는 학생들은 이 협업을 하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근데 이때 보시면 액세스 권한을 누군가에게 주려면 이 초대를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이메일을 알고 있거나 아니면 속해 있는 교육팀에 그 사람의 이름이나 또는 그룹이 미리 지워져 있는 경우 불러오기가 쉬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학생의 이름을 안다고 해볼게요. 저희가 초반에 학생을 초대하자마자 학번 플러스 이름으로 이름을 변경하는 걸 요청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아이들의 이름이 모두 학번 플러스 이름, 번호 플러스 이름으로 정렬이 되어 있다면 내가 누군가와 협업을 하고 싶을 때 교사도 그리고 교육팀에 속해 있는 학생끼리도 그 학생의 이름만 입력하면 바로 그 사람에게 어떤 권한을 줄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교사가 반배정이라는 개념으로 불리는 그룹이나 수업으로 묶어놨다면 저희 오늘 불이남양주 신규교사 말고 교환설명회라는 이름으로 제가 오늘 선생님들이 그룹 지어놨었죠. 이 그룹을 클릭한 다음에 편집 권한을 주고 우리 같이 편집해요 라는 이름으로 공유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너무나 쉽게 협업을 요청할 수가 있고 공유 협업 요청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이냐면요. 즉각적으로 알림 버튼을 누르면 누가 나에게 협업을 요청했는지가 바로 보입니다. 지금 이 그룹에 속하신 선생님들도 바로 알림으로 제가 보낸 메시지와 함께 협업 요청이 게시가 되었을 거예요. 클릭을 하면 선생님도 클릭해 보셔서 들어오셔도 되는데요. 분명히 교사가 처음에 혼자 있었던 템플릿에 학생까지 들어와서 여러 명이 동시에 협업할 수 있는 상태가 되죠. 지금 마우스 커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런 형태의 수업을 하실 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협업을 할 때 제가 팀원 추가 시 이름을 미리 학생에게 바꿔달라고 요청하고 초반에 그다음에 그룹을 교사가 미리 지어놓는 게 중요한 이유를 앞에서 꼭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학생들끼리 그리고 실제로 교실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액세스 권한을 추가해서 수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상황을 바로 보여드리면 교과목을 막론하고 실제로 캔바를 학교에서 활용할 때 이런 형태의 수업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저희 반의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수업을 하실 때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5학년 사회교과에서 학생들이 모든 별로 세종대왕님의 업적을 먼저 공부를 하고 한글 창제, 과학기술 발전, 그다음에 책을 직접 집필하신 농사직설 같은 책을 집필한 부분 파트를 나눠서 모든 별로 태블릿이나 크롬북으로 자료 조사를 하고 그거를 발표 자료로 협업해서 만들고 마지막에 발표까지 하는 수업을 캔바로 한다고 해볼게요. 자료 조사 2시간, 발표 자료 만드는 시간 2시간, 그다음에 발표하는 시간, 모든 별 발표 시간 1시간, 5시간, 6시간에서 8시간의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하는 거는 간단해요. 교사가 단순히 교육팀의 학생들을 미리 초대해 놓고 학생들의 이름 설정을 1번 누구, 2번 누구 또는 학번 플러스 이름으로 설정해 놓으라고 하면 한 명의 모둠장이 캔바로 PPT를 만들 틀이 되는 PPT를 지정을 하고 거기에 여기 있는 친구들의 이름을 공유 버튼을 누르고 검색해서 불러옵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서로 각자의 화면에서 서로 각기 자료를 찾고 자신의 자료를 이 PPT에 추가해서 시공간의 물리적 제약 없이 협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학교 끝나고 방과 후에 누군가는 저녁에 들어와서 작업을 이어갈 수 있는 거죠. 발표 자료 만드는 게 끝났다면 저희 아까 제가 설명드린 캔바의 PPT 기능을 이용해서 학생들의 이제 상호 소통하는 발표까지 이어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교사가 해줄 일은 학생들을 그저 교육팀에 초대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의 이름을 올바르게 규칙을 정해서 설정해주고 그 학생들을 그룹 지어 놓는 것까지만 해주고 이런 캔바의 기능이 있어 라고 학생들에게 기능 설명을 해주면 그 이후부터는 교사의 1년이 매우 편안해지는 거예요. 저는 1년에도 이런 자료 조사를 하고 발표까지 진행하는 수업을 수차례 진행하는 것 같은데 이때마다 한 번 2시간 정도 학생들에게 캔바에 대해서 알려줬고 이제 그룹까지 짓는 사전 세팅을 했다는 이유로
8시간, 8시간, 8시간의 수차례가 매우 편리하고 교사가 뭐 거의 손대지 않더라도 학생들끼리 알아서 착착 자신들이 성취감을 느끼는 수업을 진행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꼭 이렇게 캔바의 기능을 이용해서 오히려 한번 익혀두고 학생에게 알려줌으로써 교사가 편리한 수업을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저희 여기서 학생들에게 이 공유 권한 중에 교육 팀원인 학생들이 서로를 추가할 때 교사가 이름 설정이나 아니면 그룹을 지어주는 부분을 미리 좀 해줘야 학생들이 서로를 불러올 때 좀 편리하다. 교사만 학생들을 불러오는 게 아니라 초대된 교육팀원인 학생들끼리도 서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지금 여기에 있는 공유 권한 중에 이 위쪽에 액세스 권한이 있는 사용자만 설명을 드렸지만 실은 여기에 협업 방법 중에 2번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교육 팀원이 아닌 학생들도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에게 편집 가능 권한을 준 링크를 배포를 하면 그 링크를 클릭한 불특정 다수와 함께 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링크를 선생님들에게 댓글로 드리면 이 링크를 클릭하신다면 바로 띵띵띵띵띵 이 페이지에 협업하듯 들어오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막 들어오셨죠? 이게 더 편리하죠? 불특정 다수에게 링크를 배포하실 수 있는 상황이면 이런 식으로 주시면 돼요. 지금 링크를 바로 클릭하셔서 들어오신 모습입니다. 그리고 실은 이렇게 줌처럼 또는 선생님이 MS 팀즈를 사용하셔서 링크를 딱 게시하고 학생이 그 링크를 클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페이지를 하나 더 엽니다. 그 다음에 캔바 내에는 수많은 앱들이 있는데 여기에 바로 링크를 QR로 변환해주는 QR코드 앱도 있어요. QR이라고 검색하고 이 링크를 방금 전에 내가 복사한 협업하자고 하는 그 링크를 QR로 바꿔서 학생들에게 띄워줍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태블릿으로 크롬북으로 아니면 이렇게 뒤집어서 카메라로 이 QR을 찍어라고 하면 동시에 협업하는 페이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 저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을 훈련시켜서 앞으로 강의를 나가실 때도 이거는 교육 팀원끼리의 학생들을 불러와서 협업을 할 때 매우 편리한 협업 방법입니다라고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불특정 다수에게 링크를 줘서 협업하자고 불러올 때 그리고 그 링크를 캔바 내에서 바로 QR로 변환도 할 수 있으니 이 링크는 팀원이 아닌 경우에 팀원이 아닌 누군가와 협업할 때 편리합니다라고 같은 협업 기능이지만 이 상황별로 나눠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1번 기능을 사용할 때 앞서서 설명드린 이 학생 이름 설정의 중요성, 그리고 교사가 미리 그룹을 조금, 즉 반배정을 지어주는 것의 중요성을 같이 강조해서 설명한다면 선생님께서 확실하게 캔바 교육계정 활용에 대한 이해가 있는 채로 연수를 진행하고 계시구나를 조금 더 연수생 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 교환에 이 부분을 추가해 두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같이 협업할 때 항상 생기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협업을 하는 순간 생기는 문제는 여러 명이 동시에 이 템플릿에 들어오게 됨으로써 지금 호랑이 선생님, 김나나 학생 이렇게 마우스 커서가 보이잖아요. 처음에 이 템플릿을 만든 사람이 나일지라도 이 누군가가 이 템플릿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인인 교사들끼리는 약속을 하고 이렇게 편집을 잘 하자라고 약속을 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학생들끼리는 서로의 인제 만들어 놓은 작업물을 훼손해서 중간에 싸우거나 "선생님 얘가 지워서 없어졌어요."라고 수업 중간중간에 굉장히 제보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때 인제 이런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대처법인데요. 원본 파일이 훼손되고 작업이 누락되어서 학생들끼리 되돌릴 수 없어서 싸우는 상태에서 교사가 두 가지 교사가 두 가지 방법으로 어 "되돌려라."라고 안내를 해줄 수 있는데요. 먼저 학생들이 작업하다가 방금 전에 "선생님 제가 만들었던 거 얘가 없앴어요."라고 한다면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 실행 취소 버튼을 누르라고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실행되었던 작업을 되돌리기 컨트롤 Z 버튼을 눌러서 몇 번 되돌려 보면은 지워졌던 게 되살아나거든요. 그래서 방금 전에 학생들이 제 과제 훼손됐어요. 얘가 잘못해서 지워지면 안 되는 게 지워졌어요라고 대면 수업 상황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컨트롤 Z를 눌러서 몇 번 실행 취소를 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미 지워지고 선생님 제가 열어보니까 저 친구가 지워서 우리 모둠의 협업 과제가 망가져 있어요라고 한다면 이렇게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편집 화면상에서 좌측 상단의 파일 버튼을 누르면 이 파일의 버전 기록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프로 계정 또는 교육 계정에 속한 팀원만 쓸 수 있는 기능인데요. 캔바가 내가 한 번이라도 클릭했던 모든 자료들을 클라우드에 자동 저장해 주고 있어서 내가 로그인을 한 순간 이 자료들이 최근 디자인에 뜨게 되는 것처럼 이 하나의 파일에 대해서도 내가 어떤 소정의 업데이트를 하는 그 순간순간들마다 누적해서 그 파일의 버전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파일 버튼을 누르고 버전 기록을 누르면 지금은 저희가 방금 전에 만든 템플릿이기 때문에 이 버전이 별로 안 뜨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특정 파일에 가서 버전 기록을 누르면 내가 이 파일을 수정한 그 순간들마다 이 기록을 자동으로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누군가가 크게 이 파일을 망쳤다면 그 순간이 마치 블랙박스 녹화될 때 버전이 남아있겠죠? 그래서 언제쯤에 작업을 했는지를 추측을 해서 되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학생들에게 이런 식으로 되돌리라고 안내를 해줄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협업을 하고 있을 때 불안하다면 파일 버튼을 누르고 복사본을 하나 만들어서 백업을 해놔라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협업을 할 때 어쩔 수 없이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또 성인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학생들끼리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교사들이 제보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연수를 들으시는 교사분들께 안내해 주시면 교사분들도 수업 상황에서 대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원본 파일 훼손에 되돌리기, 파일의 버전 기록을 안내해 주시라고 교환에 이 부분을 넣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협업을 할 때 하나의 파일을 협업하는 것뿐만 아니라 캔바에서는 공유 폴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홈화면에서 제가 한 번이라도 클릭했던 모든 자료들이 한 계정에 로그인했을 때 100GB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디자인에 쫙 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모든 자료들이 저장되기 때문에 그때 내가 만들었던 수업안이 어딨지 하고 스크롤을 쫙 내려서 찾으려고 해도 잘 안 찾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항상 캔바를 쓰시는 선생님들께 내가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반드시 제목을 잘 지어놔야 선생님 자료를 찾으실 수 있어요 라고 안내를 드리거든요. 근데 그때 또 하나 해주셔야 되는 작업이 바로 어지러운 컴퓨터의 바탕화면을 폴더로 정리하듯 캔바의 클라우드에 저장된 나의 디자인을 캔바의 프로젝트 폴더로 정리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프로젝트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쭉 옆에 우측으로 가시면 새 항목을 추가할 수 있고 여기서 폴더를 만들 수가 있어요. 내 100GB나 되는 내 계정 내 클라우드를 이제 폴더를 만들어서 파일을 정리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만약에 선생님이 개인 자료를 만드신다면 이 폴더의 권한을 당연히 공유되지 않음으로 두셔야 내가 교육 계정의 주인이고 초대되어 있는 학생들에게 이 폴더에 있는 자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공유되지 않음으로 설정된 폴더가 있다면 이 폴더를 만들고 선생님이 만드신 자료를 직관적으로 내 디자인에서 드래그 앤 드롭으로 폴더에 넣거나 또는 내가 만든 디자인의 더보기를 누르고 특정 폴더로 이동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즉 이게 공유되지 않음이라는 거는 폴더를 만들고 그 폴더의 권한을 초대된 팀원들에게 공유 폴더로 하자고 줄 수도 있다는 의미거든요. 새 항목을 추가하고 폴더를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엣지 사업단, 지금 고운엣이라고 해볼게요. 고운엣이라고 하고 내가 특정 초대된 팀원 또는 초대되어서 내가 만들어 놓은 이 그룹에게 이 폴더를 그 그룹에게만 편집 권한을 주고 싶어요. 그러면 오늘 교환 설명회라고 이렇게 그룹을 불러놓고 이 교환 설명회 7분에게 편집 권한을 드린 채로 제가 이 폴더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계속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 이 그룹에 속해 계신 선생님들에게는 어떻게 보이냐면요. 제가 이 권한을 드리는 즉시 알람을 누르면 황은지 선생님이 이 권한을 나에게 공유했다가 보입니다. 그리고 꼭 이 알람이 아니더라도 프로젝트 폴더에 가보면 지금 이게 학생 테스트 계정이잖아요. 근데 방금 전에 생성해서 교사가 나에게 공유한 이 폴더가 학생에게도 보이게 됩니다.
초대된 그룹에게도. 그러면 이게 공유 폴더여서 학생들도 자기의 디자인을 이렇게 여기다 드래그 앤 드롭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새 항목을 추가해서 이 공유 폴더에서 무궁무진한 작업을 하고 여기에 올라와 있는 과제들을 열람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저는 이 공유 폴더를 이용해서 학생들과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거든요. 저희 반 계정으로 가보면 저는 캔바의 기본 LMS를 쓸 때도 있지만 여기에 프로젝트 공유 폴더를 하나를 만들어서 MS에서 공유 폴더를 만드는 것처럼 공유 폴더를 만들어서 우리 반 폴더 내에 일상적으로 학생들이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과제별 폴더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여기다가 공유 폴더니까 만든 자료 드래그 앤 드롭으로 옮겨라고 한다던가 여기서부터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어라고 학생들에게 안내를 하고요.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은 교사도 이 모든 과제를 볼 수 있지만 학생들도 서로의 과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만든 과제를 구경하면서 여기에다가 댓글로 친구들끼리도 잘했다 또는 뭐 할당 버튼인 골뱅이를 눌러서 친구를 태그를 한 다음에 피드백을 줄 수 있어요. 보통은 저희가 어떤 에듀테크나 디자인 툴을 이용해서 결과물을 만들고 그 결과물을 학급에 공유하기 위해서 MS 팀즈나 또는 패들렛 같은 전시를 위한 툴을 또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다운로드된 자료를 업로드해서 서로 공유를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공유 폴더를 이용하면 또 다른 전시를 한 번 더 하는 절차 없이 학생들끼리 서로 만든 과제를 구경하고 심지어 할당해서 피드백까지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제가 교환에 넣어 놓은 게 이렇게 공유 폴더를 사용해서 전시 기능을 절차를 줄이고 서로 공유하고 피드백을 줄 수 있다는 건 좋지만 공유가 되어 있고 서로의 템플릿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친구가 기껏 만든 거를 수정하거나 지워버리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에 교환에 설명된 내용이 이때는 선생님께서 방금 전에 만드셨던 이 고운의 폴더가 모두에게 공유된 폴더잖아요. 여기에 쫙쫙쫙쫙쫙 학생들이 어, 교사가 요청한 대로 파일을 다 쫙 올렸다고 해볼게요. 서로 이제 댓글을 달아주고 피드백도 끝났으면은 이제 교사가 뒤늦게 더보기를 누르고 원래 이 폴더의 공유 권한을 편집 권한을 줬었다면 공유 버튼을 누르고 교환 설명회 그룹에게 기존의 편집 가능 권한을 줬었는데 이제는 이 그룹의 팀원들이 볼 수만 있게 열람만 할 수 있게 권한을 바꿀 수 있습니다. 추후에. 또는 아예 열람도 할 수 있는 권한을 제거하고 이 폴더를 만들었던 교사만 이 폴더에 남아있는 작업물을 볼 수 있게 이 폴더의 공유 권한 자체를 제거해 버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캐주얼하고 쉽게 학생들의 자료를 모으고 서로서로 구경하는 수업을 하고 그 나중에 이 과제를 누군가 몰래 지워버리는 일이 없게 권한을 회수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본디 프로젝트는 캔바 교육 계정에 교사도 학생에게도 주어지는 100GB나 되는 저장 용량, 그리고 한 번이라도 클릭했던 자료가 최근 디자인에 저장되는 캔바의 특성 때문에 파일을 정리하라고 만들어진 기능이지만 이 프로젝트 폴더를 만들 때 권한이 공유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특정 내가 정해놓은 교육 계정의 그룹에게만 편집 권한을 줄 수도 있는 걸 이용해서 선생님이 이러한 수업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협업 및 팀 작업을 하실 때 공유 폴더 사용 시 파일 훼손 문제에 대한 대처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1로 넘어가는데요. 이제 과제를 배포할 때 문제는요. 이게 문제라기보다는 교육 계정에서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학생들에게 편지를 써라라는 과제를 주고 싶을 때 캔반의 기본 LMS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교사가 할 일은 편지 템플릿을 찾고 학생들에게 주고 싶은 과제를 다듬는 것입니다. 친구 사랑의 날에 학생에게 편지 쓰기 과제다 라고 하고 여기에 교사가 템플릿을 좀 다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내용을 적으시오. 그 다음에 친구에게 본인의 이런 식으로 다듬은 상태에서 학생들이 이 과제를 할 수 있게 배포를 할 수가 있는데 교육 계정의 주인인 교사는 공유 버튼을 누르면 과제를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버튼 명칭이 매일매일 바뀌고 있어요, 요즘에. 지금 제가 교환을 그저께 작성했는데 할당이었다가 오늘 또 배정으로 명칭이 바뀌었네요.
그래서 이 버튼 명칭이 매번 달라서 어떤 걸 눌러야 돼요라고 문의 주시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지금 이 버튼 명칭이 원래 3주 전까진 과제였다가 저번 주에 할당으로 바뀌었다가 제 생각에 오늘 오전에 또 배정으로 바뀐 것 같아요. 버튼 명칭이 자꾸 바뀌어서 문의 주시는 선생님이 계셔서 제가 교환에 추가를 해두었습니다. 이 배정을 누르고 캔바를 통해 학생들에게 배정을 하려고 할 때 이때도 또한 미리 교사가 어떤 그룹에게 어떤 반에게 과제를 배정할지를 미리 지정해 놨는지가 다시 중요성이 부각이 됩니다. 그룹을 지어놨다면 그 그룹에게만 이 과제를 부여할 수 있죠. 이러면 교사가 학생들에게 캔바를 통해 과제를 부여하는 과정이 끝납니다. 이 부분이 할당, 그 다음에 어떤 그룹을 지어놨냐에 대한 교환 설명 부분이고요. 이제 학생 입장에서 과제를 제출하는 것까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학생 입장에서도 교사가 이런 식으로 간편하게 과제를 부여하면 학생 입장에서는 정말 교사와 항상 간편하게 소통을 합니다. 바로 알람과 그 다음에 이 학생의 구글 또는 MS 이메일로 교사가 이걸 보냈다는 알람이 가요. 종 모양을 누르고 클릭을 하면 교사가 방금 전에 배부했던 과제를 활동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학생 입장에서도 과제라는 게 굉장히 쉬워요. 이때 여기에서 학생이 이제 내용을 다 적었다고 해볼게요. 친구야 사랑해 이런 식으로 내용을 다 적고 학생 입장에서도 할 일은 간단합니다. 본인의 이름과 제목을 좀 다듬고 완성을 했다면 그저 교사에게 과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학생이 교사를 선택해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보내기 버튼을 메시지와 함께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학생 입장에서도 교사가 배부한 과제를 알기 위해서 종 모양의 알림과 이메일로 소통을 해야 된다를 계속 이제 연수 때 알려주셔야 되고요. 학생에게도 안내해 주셔야 되고 교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학생이 제출한 과제를 아주 쉽게 알림을 통해서 검토할 수 있고 또 수업 과제 탭에 들어갔을 때 내가 할당한 과제에 대해서 몇 명이 이 과제를 완료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아직 제출되지 않은 과제랑 검토가 필요한 과제로 나뉘게 되죠. 이런 식으로 교사가 학생이 제출한 과제에 협업하듯 동시에 들어오게 되고 또는 검토를 해서 잘했다라고 피드백과 함께 완료로 표시할 수도 있고 아직 부족하다면 내용을 더 채워라 라고 말하고 재제출을 요청해서 학생이 아직 과제를 수정해야 됨을 알려줄 수가 있어요. 이게 캔바에 있는 기본 LMS, 과제를 배부하고 수합하는 간단한 방법이었습니다. 아까 전에 폴더를 공유 권한을 줘서 쓰는 거랑 캔바의 기본 과제 기능을 이용하는 것 중에 선택하셔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캔바 교육 계정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1시간 동안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캔바에서 플랫폼이나 기기 접근성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마지막 교환의 부분인데 크롬이랑 엣지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고 또 하나는 이제 캔바에 앱을 깔았을 때도 크게 문제가 없는데 그 이외에 다른 것을 통해서 접근을 했을 때는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크롬이 가장 권장되는 브라우저고요. 엣지로도 PC로 할 땐 문제가 없고 가장 좋은 건 캔바는 앱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학생이 크롬북이나 어, 태블릿을 이용하고 있다면 어플리케이션을 플레이스토어에서 깔아서 쓸 것을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마지막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PC로 작업을 할 때는 저희처럼 화면이 보이지만 지금 보통 캔바는 추가하고 싶은 요소는 사이드바에서 가져오고 어떤 요소를 클릭하면 이에 대해 편집할 수 있는 게 상단 툴바에 뜹니다. 근데 학생이 태블릿이나 태블릿 기기를 쓸 때 가장 다른 점은 무언가 학생이 편집을 하려고 하면 이 모든 기능이 햄버거 바 안에 숨어 있는 경우가 있고 요소를 클릭했을 때 상단에 떠야 되는 바가 하단에 뜨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이드바에 위치한 요소를 추가하는 이 편집 화면이 하단에 떠요. 이 화면이 태블릿과 PC가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이 보통 PC로 작업을 하시고 학생들은 태블릿이나 크롬북으로 따라올 거 아니에요. 이때 크롬북은 PC 화면과 동일해서 문제되지 않지만 학생이 태블릿이라면
이런 부분이 하단에 있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학생에게 안내를 천천히 화면이 다를 수 있다. 하단을 봐라라고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인제 캔바로 실제로 학생들과 수업을 할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리고 또 강의를 나가셨을 때 질문이 들어올 수 있는 교육 개정과 관련된 부분을 쭉 교환에 넣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선생님들이 연수를 하실 때 이 교환을 참고하셔서 위기 상황에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퇴근하고 늦은 시간까지 끝까지 연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기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